사업자 등록증 내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내가 사업장에 냈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전이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꼭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내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도장 하나 꽝 받으셔야 돼요. 이게 세무서 가면은 똑같이 효과를 발생시켜 줍니다.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로뎀 세무법인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거의 초창기에 음식점 사장님들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짧게 9분에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봐주셨거든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음식점 개업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음식점이라는 건 카페, 술집, 뭐 치킨집 다 포함이에요. 조리해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다 음식점이에요. 이 음식점은 개업도 참 많이 하지만 중간중간에 절세 포인트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뉴얼 해봤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은 절세하실 수 있다. 우리 음식점 사장님들은 세무사만 잘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문가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세무사만 우리가 친구로 동행을 한다면 절세하시고 돈 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의 친구가 되어서 잘 설명을 좀 도와드려 볼게요. 좋은 세무사는? 로뎀 세무법인 음식점. 이번 첫 번째 영상은 개업 단계예요. 제가 두 편으로 나눠봤어요. 그 전 영상은 9분에 많은 걸 막 압축해서 담아보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개업편, 그 다음은 이제 운영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개업할 때 뭐가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업 절차. 개업하려면은 이제 장소를 구해야겠죠. 저는 인천이 주 활동 무대예요. 이제 음식점을 개업을 할 때 부평에 해볼까? 서구에 해볼까? 아니다, 송도 요즘 핫하다던데? 이렇게 막 고민을 합니다. 네, 장소를 구하실 때도 잘 구하신 거 너무 좋다 생각해요. 장소별로 이제 세금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소를 잘 고릅니다. 이건 운영편에 가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장소를 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딱 했어요. 그럼 바로 뭘 해야 되냐? 영업신고증이라는 걸 바로 내야 돼요. 아, 저번에 제가 떡볶이집에 갔는데 영업신고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대요. 그래서 현금만 받는데요. 이거 굉장히 페널티가 세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영업신고를 무조건 꼭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페, 물장사 하시거나 술집 다 똑같습니다. 영업신고증은 무조건이에요. 영업신고증은 이제 주무관청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구청, 시청 이런 곳에다 허가를 받는데 음식을 만들어도 되는 사람이야. 이제 건강, 네, 위생교육 이런 것도 받고, 그리고 건강 진단을 받았을 때 괜찮다, 결과 보고서도 나오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청에 있는 식품위생과에 가면은 영업신고증을 내줘요. 간단해요. 만약에 여기가 원래 음식점을 했던 장소라면은 기본적인 서류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서, 사업주 신분증, 그리고 사업주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이라 하죠, 옛날 말로. 네, 사업주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바로 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존에 국밥집이었는데 내가 국밥집을 하고 싶다, 바로 내줘요. 근데 이런 경우에 실사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새로 지은 건물이거나, 만약에 여기가 1층에 학원 하던 자리인데 음식점이 들어가겠대요. 여기 기반 시설이 깔려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구청에서. 그래서 실사 나가서 진짜로 사람한테 음식을 팔아도 되는 장소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영업신고증을 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영업신고증을 꼭 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기본적인 건데 가끔 모르시는 경우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신고증,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청이나 이런 데 기존에 있던 자리면 바로 나온다고. 자, 영업신고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려면 요즘은 카드 단말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배민에 등록하고 뭐 쿠팡이츠에 등록하고,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세무서를 가셔야 돼요. 세무서에 가시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라는 걸 이제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제가 블로그에 제가 이미지를 올려놨어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사업자 등록증 작성조차 생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나 홈택스로 할 거야. 누가 요즘 종이로 써? 똑같아요. 홈택스 구성하면도 똑같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자, 블로그에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빨간 글씨로 쓴 것만 꼭 쓰시면 돼요. 상어 쓰세요. 네, 저는 이제 음식점을 차릴 건데 로뎀 식당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성명 쓰시고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시고 핸드폰 번호 기재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기재하시고, 네, 센트로드 1층 102로 썼습니다. 저는 송도에서 장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 업종,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헷갈렸어요. 나 업종 뭐냐, 나 본 적 없는데. 자, 그러면 등록하기 전에 로뎀 세무법인 블로그 가서 제가 엑셀표 하나 넣어놨으니까
업종별 연계표라는 거 제가 넣어놨어요. 업종 코드가 뭔지 이런 거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시고 모르겠다. 그럼 앞에 있는 공무원이 알려줘요. 나 이거 국밥집 할 건데 뭘로요? 그거 한식업이고요. 업종 코드는 뭐뭐뭐예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럼 쓰시면 돼요. 업종, 주 업태, 음식점, 주 종목, 한식. 전 한식집 할 거예요. 일식집, 중식집, 뭐 치킨집, 업종 코드 다 달라요. 이렇게 상세 코드를 해주시고 업종 코드 552 101 이렇게 국세청 업종 코드는 6자리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코드를 꼭 쓰셔야 돼요. 로덴 블로그 와서 미리 검색하셔도 되고 아리까리하다 모르겠다 나는 좀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가 좀 생소하다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세무서 가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업종 코드 6개 쓰시고 개업일 쓰시고 난 언제 개업할 거라는 개업일 쓰시고 요렇게 꼭 쓰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코치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업종 코드를 쓸 때 카페나 술집 업종 코드도 있거든요. 알코올 판매어, 비알코올성 음료 판매어. 이 업종 코드는 우리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세액 감면이 없는 업종이에요. 요즘에 베이커리, 카페 이런 데 참 많단 말이에요. 빵집이면서 커피 파는데 이런 데는 커피숍으로 해야 될까요? 베이커리로 해야 될까요? 저는 베이커리로 하면은 세액 감면이 붙는 거기 때문에 베이커리로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김종석 카페. 근데 나는 베이커리를 소소하게 해. 그래서 내가 만든 쿠키 같은 거 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빵집이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거를 업종 분류를 생각하는 통계청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너무 중요하다. 업종 코드를 판단할 때는. 내가 땡땡땡 카페래요. 그러면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음료수 마시러 왔겠죠. 빵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김종석 뭐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이랬으면 무조건 베이커리로 가는 게 맞다. 좀 중의적인 단어를 선택하셨으면은 베이커리로 저는 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정말 많아요. 저희 회사 근처에도 빵 팔면서 커피 파는 데 있는데 거기 빵이 진짜 맛있어요. 저는 빵 먹으러 가거든요. 그럼 거기는 무조건 베이커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된 판매 목적이 음료가 아니고 음식료라면은 업종 코드를 그쪽으로 잘 선택해보자. 세액 감면이 붙는다. 엄청나게 붙는다. 그것도 5년 동안 창업 감면.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 창업 감면이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그리고 밑에 가서 또 이제 사업장 구분에 가시면은 누구한테 빌렸고 임차에서 들어갔으면은 임대인이 있겠죠. 임대인 정보 좀 기재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거. 주류 면허를 꼭 쓰시는 게 좋다. 우리가 밥 장사하다 보면은 소주 파시잖아요. 맥주 파시잖아요. 이러면은 주류 판매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안 쓰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세무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주류 면허 쪽에 542번을 씁니다. 이게 주류 판매 번호예요. 음식점에서 술 팔려면은 이 넘버링에 542 그리고 면허 신청의 여.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주류 판매 번호가 뜨면서 술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넘버링을 줘요. 그러면은 실제로 주류 판매하는 회사에서 술을 이제 구매를 해올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류 면허. 내 사업장에서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할 거라면 이거 꼭 신청하셔야 된다. 주류 면허.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간이 가세자 적용 여부. 이것도 이제 신청하시는데 이제 여부가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제 간이 가세자로 낼까 일반 가세자로 낼까 되게 고민 많이 하세요. 여기에서 딱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왕도는 아닐 수는 있지만 대부분 한 8, 90% 정도는 맞다 생각해요. 자, 첫 번째. 내가 음식점을 차리는데 인테리어 하잖아요. 시설 장치, 비품, 주방 이런 거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썼어요.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 뭉태기로 들어왔는데 내가 개업하는 시점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반기에 개업한다. 하반기에 개업하는데 내가 매출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간이 가세자를 냈어도 일반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가세자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다. 자, 뭐 내용 어렵습니다. 요약합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들어오는지 체크하자. 내가 개업 초창기에 물건이나 뭐 시설 짓기 많이 투자해서 세금 계산서가 고액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 내는 거 고민한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내가 하반기에 개업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간이 가세자로 갔을 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내가 세금 계산서가 뭉태기로 들어오고 하반기에 개업했으면은 일반으로 낸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래야지 간이 가세자, 일반 가세자 이거에 대한 절세 효과가 많이 이제 잘 버무려지는 거예요. 내가 세금 계산서도 안 들어왔어. 근데 난 상반기에 개업했어. 간이 가세자 내세요. 그러면 엄청난 부가세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도 들어왔는데 하반기에 개업했다? 간이 가세자 고민 안 하고 일반 가세자로 내려고 고민한다.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고민이 해소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도 여전히 고민이 되신다면 이건 상담 받으세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거 계산 방식 다 말씀드리면은 이거 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개업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매뉴얼처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만 좀 이해해 보시고, 어려워, 상담 요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중요한 거, 확정이자 신청. 확정이자라는 게, 우리 집 계약하면은 우리 주민센터 가가지고 확정이자 받잖아요. 주소 이전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내면서 확정이자를 받아야지만 내가 사업장에 냈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전이 돼요. 그 제도랑 똑같아요. 내 집과 관련된 거랑. 그래서 확정이자를 꼭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내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도장 하나 꽝 받으셔야 돼요. 우리 집 계약하면은 주민센터 가서 확정이자 받고 거기에 확정이자 도장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이게 세무서 가면은 똑같이 효과를 발생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기본 세팅, 서류 작업은 다 끝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딱 개업하시면 딱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행정처리, 은행 가셔야 돼요. 은행 가서 사업용 계좌를 발급 받으시는데, 내가 로뎀 식당으로 된 사업용 계좌 정도는 하나를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있던 계좌 쓸래, 난 김종석 계좌 쓸래, 이거 홈택스에 그냥 등록하면 된다며. 그러면 내 김종석에 대한 개인 계좌 내역을 국세청이 다 봐요.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다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국세청 너 마음대로 내 계좌 봐도 돼, 이건 사업에 쓸 거니까 언제든지 봐,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내가 음식점 장사를 할 거라면은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로뎀 식당으로 된 상호로 박힌 그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그거를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를 하자. 이거는 진짜 사업에 쓸 거잖아요. 그거 언제든지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신 게 너무 좋다. 사업용 계좌를 은행 가서 하나 발급을 받으시고, 그걸 홈택스에 가서 사업용 계좌로 신고까지 꼭 하셔야 된다. 사업용 계좌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이거 페널티 있어요. 꼭 사업용 사업자 등록증 내고 초기 때 꼭 사업용 계좌 신고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로 물건 살 카드, 이거는 사업자 카드인데 이거는 새로 발급 안 받으셔도 된다 생각해요. 사업용 계좌는 웬만하면 새로 발급하자. 근데 사업용 카드는 발급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내가 김종석으로 발급했던 혜택이 좋은 카드들은 여전히 사업에 써도 돼요. 내가 물건 사면은 카드 포인트가 뭐 3%씩 쌓이는데 이거 쓰셔도 되거든요. 그거 홈택스에 등록해서 쓰셔도 된다. 하지만 꼭 등록하자. 사업용 계좌 신고하고 사업용 카드 등록하자. 여기까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을 이제 사업 막 개시하다 보면은 직원 채용하잖아요. 직원 채용했으면은 직원 신고도 꼭 해주세요. 이거 직원 채용하고서 그냥 뭐 월급만 주면 되겠지? 너 알바니까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바 채용했으면 4대 보험 채용 신고하실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되고, 세법상 신고하실 그런 고민도 해야 돼요. 그냥 멍 때리시면은 비용 처리 다 누락되고, 나중에 알바생들이 노동청 가가지고 나 4대 보험 신고도 안 해줬어요. 저기 근로계약서도 나 안 쓰던데요? 이런 식으로 고발도 당하실 수 있어요. 4대 보험 취득 신고도 하실 거 고민하시고, 그리고 세금 신고도 하시고, 이래야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개업만 해도 이렇게 설명드릴 게 많아요. 직원 채용에 대한 세금 제가 다 말씀드렸을까요? 이거 정말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직원 채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여겨지신다면은 세금 전문가 이때부터 컨택하고 가시는 거 너무 좋다.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절세하셔야 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다음 편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